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초등학교에서 38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 3년 전에 정년 퇴직한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경험을 들려드리는 이유는요.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알려진 것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특히 저처럼 자가면 역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면역계 이상이 있으신 분들께는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자가면 역질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정말 무지했어요. 건강에 좋다고 하면 무작정 따라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38년 동안 교직에 몸담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건강에 자신이 있었어요. 무결석으로 근무했던 것이 제 자랑이었거든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 주말에는 산행이나 자전거 타기, 그리고 금연과 절주. 이런 생활 패턴을 수십 년간 유지하면서 큰 병 한 번 없이 지냈으니까요. 동료 교사들이 하나둘 고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먹기 시작할 때도 저는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문제없고 건강검진에서도 늘 양호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인지 건강관리에 대한 나름의 철학도 있었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인공적인 약물보다는 운동과 식단 관리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퇴직 후에는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자유롭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건강에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동네 도서관도 다니고 문화센터 강좌도 들으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퇴직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손목과 무릎이 뻣뻣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60대 중반이면 관절이 뻣뻣해질 만도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손목을 움직이기가 힘들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것도 아프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30분 정도는 관절이 굳어 있는 느낌이라 일상생활이 불편했어요. 아내가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동네 정형외과에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혈액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한 관절염인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를 듣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이 병은 자가면 역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는 병이라고 했어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고 약물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에 머리가 하얘졌죠. 집에 와서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가면 역질환이라는 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 우리 몸을 지켜야 할 면역계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한다니요. 마치 경비원이 집주인을 도둑으로 알고 공격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혔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면역 억제제와 소염제였어요. 약을 먹으면 관절 통증은 좀 나아지지만 대신 위가 쓰리고 전체적으로 피로감이 심해지더라고요. 특히 면역 억제제 때문인지 감기도 자주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았어요.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불안해서 다른 방법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자가면 역질환에 좋다는 음식들, 민간요법들을 찾아보고 동년배 지인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죠. 그때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한 것이 바로 홍삼이었어요. TV 광고에서도 홍삼의 면역력 증진 효과에 대해 자주 나왔고요. 특히 우리나라 전통 건강식품이라는 점이 믿음직스러웠어요. 주변에서도 홍삼 먹고 건강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자연 성분이니까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 홍삼 제품을 구입했어요. 하루 권장량인 3g을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꼼꼼히 챙겨 먹었죠. 면역력이 강화되면 자가면 역질환도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좋은 것 같았어요.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나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피로감도 조금 덜한 것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플라시보 효과였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아내도 제가 홍삼을 먹는 것을 지지해줬고 아들과 딸도 건강에 좋은 일이라며 격려해줬어요. 그런데 홍삼을 먹기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관절 통증이 오히려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손목과 발목이 전보다 더 붓고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환절기라서 그런가 아니면 운동을 부족하게 해서 그런가 생각했어요. 설마 건강에 좋다는 홍삼 때문에 그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4개월째 되었을 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관절이 풀리는 데까지 1시간 넘게 걸렸고 손목과 발목 부종이 눈에 띄게 심해졌어요.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다시 했는데 염증 수치가 이전보다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보셨어요. 새로 시작한 운동이나 음식, 건강식품이나 보조제 같은 것 말이에요. 그때서야 홍삼 이야기를 꺼냈죠.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홍삼을 당장 끊으라고 하시면서 자가면 역질환 환자에게는 면역력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건강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자가면 역질환 환자에게는 정반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홍삼이 면역계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이미 과활성화된 면역계가 관절을 더 심하게 공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 홍삼 복용을 즉시 중단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정말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고 부종도 서서히 가라앉더라고요. 한 달 후에 다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확실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제서야 홍삼이 정말 제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의사 선생님도 약물 용량을 다시 이전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일을 계기로 건강식품에 대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면역력 강화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특히 자가면 역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홍삼뿐만 아니라 상황버섯, 프로폴리스, 각종 면역력 강화 제품들이 자가면 역질환자에게는 금기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제 경험을 주변에 이야기했더니 의외로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 중에서 건강식품 먹고 오히려 악화된 경우, 루푸스 환자분이 면역력 강화 제품 먹고 증상이 심해진 경우들 말이에요. 모두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예상과 정반대 결과가 나온 거죠. 지금은 새로운 건강식품이나 보조제를 먹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부터 해요. 정기 검진 때도 생활 변화나 새로 시작한 것들을 상세히 보고하고요. 의사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현재는 전문의 지도하에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어요. 격한 운동은 피하고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꾸준히 하고 염증을 줄이는 식단을 유지하고 있죠. 무엇보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정보나 제품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조심해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 만났던 후배 선생님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퇴직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주의해야 할 점들도 말이에요. 특히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저희 가족도 이 일을 계기로 건강식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딸이 간호사라서 의학 지식이 있는 편인데 그 애도 홍삼이 자가면 역질환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가족 모두가 새로운 건강식품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건강식품과 보조제들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TV나 인터넷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건강식품들이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되고 있고요.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강식품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자가면 역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크론병, 건성 같은 자가면 역질환이 있으시다면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제품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홍삼, 상황버섯, 프로폴리스, 각종 버섯 추출물 등은 전문의와 상담 없이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오미자, 석류, 자몽 같은 과일도 약물 대사를 방해해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보들은 의사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전문 지식들이에요. 건강식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하시기 바라요. 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자신의 질환과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셋째, 과대 광고나 만병통치약 시계 홍보에 현혹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완치는 어렵지만 적절한 관리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와 전문의의 지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건강은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에요.
하지만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이 앞서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특히 자가면 역질환처럼 복잡한 질환은 더더욱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여러분께서도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을 시도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라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신중해야 해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독재 시도 성계속 편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경험담을 들려드렸어요. 건강식품을 선택할 때는 광고나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는 과학적 근거와 전문의의 조언을 우선시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진정으로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면역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식품들은 자가면 역질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정교한 균형 위에서 작동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면역력이 강하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약을 먹고 주 3회 가벼운 운동을 하며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있어요. 증상이 안정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가능해요. 무엇보다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 방법을 알게 되어서 마음이 편하네요.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관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전문의와의 소통, 검증된 정보의 습득,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식품도 약이라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무엇보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